이복에 청소상궁을 불러 매화틀을 가지고 오라 하시게. 마마, 절대 안 됩니다. 상궁의 다급한 외침이 대전 안을 울렸습니다. 왕비는 이미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며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법도는 냉정했습니다. 왕비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심지어 급한 용변조차 혼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청소상궁을 당장 불러오너라. 왕비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궁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매화틀을 가져오기 위해 뛰어갔고 다른 한 명은 휘장을 준비했으며 또 다른 이는 향을 피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교태전 새벽 4시였습니다. 왕비가 급히 용변을 보아야 할 때마다 최소 5명의 상궁과 궁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중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왕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매화틀이 도착했습니다. 오칠이 반짝이는 목재에는 정교한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높이 40cm, 지름 30cm의 이 병기는 보통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한 달 이상 공을 들여 만든 예술품이었고 왕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품이었습니다. 마마 준비되었습니다. 청소상궁이 조용히 고했습니다. 그녀는 궁중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가진 상궁이었습니다. 다른 상궁들은 그녀를 대속한 상궁이라 불렀습니다. 왕비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책임지는 사람. 그 직책은 신뢰와 충성심 없이는 맡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휘장이 쳐졌습니다. 왕비의 공간이 외부와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소상궁은 휘장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완전한 사생활이란 왕비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매화틀 안에는 이미 고운 재가 한치 두께로 깔려 있었습니다. 참나무를 태운 재였습니다. 이 재는 냄새를 흡수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얇은 비단 천이 한 겹 깔렸습니다. 왕비의 피부가 직접 나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용변이 끝났습니다. 청소상궁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화틀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색깔, 냄새, 양, 모든 것이 기록되어야 할 정보였습니다. 색이 약간 어둡습니다. 어제 저녁 수라에 고기가 많으셨던 것 같사옵니다. 상궁의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의원의 의원들에게 전달될 중요한 건강 정보였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왕과 왕비의 대소변 상태가 매일 기록되었습니다. 대소변 기록이라는 공식 문서가 존재했고 이를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궁녀가 향을 피웠습니다. 백단향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궁녀는 따뜻한 물에 적신 면포를 왕비에게 건넸습니다. 왕비는 조용히 몸을 닦았습니다. 마마, 손을 씻으시겠습니까? 대야에 담긴 물은 국화꽃을 우린 물이었습니다. 왕비는 그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정확히 체온과 비슷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청소상궁은 매화틀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닫고 천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별도로 준비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상자는 곧 궁궐 밖으로 운반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왕비가 다시 자리에 누웠을 때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와트를 둘러싼 궁중의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했습니다. 내의원 의원의 표정이 심각하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왕비의 메와틀에서 나온 배설물이 담긴 도자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색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검붉은 빛이 도는 것이 분명히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궁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시 내의원으로 가져가시오. 대비 마마께 아뢰어야 합니다. 청소상궁 김씨는 40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나이는 20이었습니다. 당시 대전 상궁이었던 스승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천한 일이 아니니라. 왕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라. 그 말의 의미를 김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3번의 독살 시도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대소변의 색깔과 냄새만으로도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은 중독의 징후는 특유의 금속성 냄새를 풍겼고 비상 중독은 배설물의 색을 푸르스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메와틀의 제작 과정은 극비였습니다. 왕실 전속 목수 3명만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주로 은행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은행나무는 벌레가 잘 생기지 않았고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말리고 다듬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목수 정 씨는 40년째 메와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칠을 9번 해야 하네. 한 번 칠하고 사흘을 말려야 하지.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메와틀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쪽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청소가 용이했고 바깥쪽은 아름다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매화, 모란, 봉황, 왕비의 지위에 맞는 문양들이었습니다. 왕비의 메와틀과 후궁의 메와틀은 달랐습니다. 왕비의 것은 은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자개로 꽃잎을 장식했습니다. 후궁의 것은 무늬는 있되 금속 장식은 없었습니다. 상궁들의 것은 그냥 오칠만 된 단순한 나무통이었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메와틀에도 새겨졌습니다. 청소상궁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왕비의 처소 근처 뒷간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온돌이 제대로 데워졌는지, 여름이면 벌레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4시에는 메와틀을 준비했습니다. 참나무재를 고르게 깔고 비단천을 올렸습니다. 향료를 준비하고 물을 데웠습니다. 국화물, 창포물, 계절에 따라 다른 약초를 우렸습니다. 6시 왕비가 기상하면 첫 번째 용변 시중을 들었습니다. 밤사이 몸 안에 쌓인 것들을 내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의 배설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날 먹은 음식의 소화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마, 오늘은 색이 좋습니다. 어제 처방받으신 약이 효과가 있으신 듯합니다.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비도 자신의 배설물 상태가 건강의 지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색이 어떠하냐? 맑고 고른 황색이옵니다, 마마. 10시
점심수라 전에 다시 한번 용변 시중을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저녁수라 전에 또 한 번, 밤 10시 취침 전 마지막 용변 시중. 하루에 4번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사용한 매화틀은 즉시 청소되었습니다. 별도의 우물물로 3번 씻었습니다. 이 물은 마시는 물과는 다른 청소 전용 우물에서 길어온 것이었습니다. 씻은 후에는 끓는 물을 부어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왕비 전용 매화틀은 총 5개였습니다. 돌아가며 사용하고 청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배설물을 담은 항아리는 특별한 경로로 운반되었습니다. 청소상궁의 지시를 받은 하급 궁녀 2명이 항아리를 천으로 감싸고 다시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상자는 궁궐 서쪽 후원의 작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분뇨군이라 불리는 특수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성박 10리 떨어진 곳에 특별한 구덩이가 있지. 거기에 묻는 거야. 분뇨군 박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2년마다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흙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실의 위생 관리는 이렇게 궁궐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겨울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왕비가 멀리 뒷강까지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침전 옆 작은 방에 임시 용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온도를 뜨겁게 데우고 두꺼운 휘장을 쳤습니다. 매화틀도 미리 따뜻한 곳에 두어 차가운 기운이 없도록 했습니다. 마마께서 차가운 기운을 느끼시면 안 되옵니다. 청소상궁의 철칙이었습니다. 왕비의 몸은 곧 왕실의 미래였습니다. 후사를 이어야 하는 중요한 몸. 작은 냉기도 해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냄새와 벌레. 매일 아침 향을 피웠고 쑥을 태워 벌레를 쫓았습니다. 매화틀 주변에는 항상 유자 껍질을 말린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자연적인 방향제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청소상궁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작은 장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왕비께서 하루 몇 번 용변을 보셨는지, 색깔은 어떠했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이 기록은 매달 말 내의원에 보고되었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청소상궁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 일을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실을 지키는 사람이니라. 스승이 했던 그 말을 되뇌며 김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조 때는 임금이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병기가 아니라 나라의 얼굴이니라. 이 소리에 신하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기가 나라의 얼굴이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진지했습니다. 청나라 사신이 우리 궁궐의 위생 상태를 보고 감탄했다 하지 않았느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화국의 품격이니라. 실제로 1760년 청나라 사신 일행이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 궁궐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시 청나라 자금성도 일본의 애도성도 궁궐 내부의 위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배설물 처리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청결 개념이었습니다. 몸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덕을 쌓을 수 있느니라. 성리학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양반가에서는 병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비들에게도 배설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왕실에서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명나라와 청나라 궁궐에도 황제 전용 병기가 있었습니다. 호자라 불렸는데 호랑이 모양을 본떠 만든 요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매화틀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배설물을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더욱 달랐습니다. 에도시대 쇼군의 거처에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냄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향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조선처럼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분에 따른 병기의 차등이 덜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매화틀 시스템이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차등에 있었습니다. 왕비, 후궁, 상궁, 궁녀. 각자의 신분에 맞는 병기가 있었고 그것은 곧 질서를 의미했습니다. 향료 사용에도 철학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향을 사용했습니다. 봄에는 매화향, 여름에는 연꽃향, 가을에는 국화향, 겨울에는 매실향. 이것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의 기운을 몸에 들이는 양생법의 일부였습니다. 봄의 향은 간을 보하고 여름의 향은 심장을 보하느니라. 동의보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향기 하나도 의학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의원에서는 매 계절마다 왕비께 올릴 향료를 직접 조제했습니다. 백단향, 침향, 용내향, 사향, 귀한 재료들이 섞였습니다. 냄새 제거의 과학도 놀라웠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면 조선의 방법은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참나무제는 활성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공성 구조가 냄새 분자를 흡착했습니다. 쑥을 태운 연기는 암모니아 성분을 중화시켰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처리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매화틀을 더 자주 비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부패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6번까지 비우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자연 냉장고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별로도 달랐습니다. 새벽 용변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밤사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 용변 후에는 반드시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녁 용변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것들이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물 사용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손을 씻는 물은 반드시 끓였다가 식힌 물이었습니다. 생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물에는 계절꽃을 우렸습니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물에도 향이 있었습니다. 물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기를 정화하는 것이니라. 궁중 의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 꽃의 종류, 심지어 대야의 재질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비용 대야는 노쇠였습니다. 은은 너무 차가웠고
도자기는 깨질 수 있었습니다. 노쇠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했고 항균 효과도 있었습니다. 휘장의 색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봄에는 연한 초록색, 여름에는 하늘색, 가을에는 노란색, 겨울에는 붉은색. 오행사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색깔이 계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색이 맞지 않으면 기가 흐트러지느니라. 풍수지리의 원리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용변을 보는 방향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남쪽을 향해야 했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었습니다. 북쪽을 향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해 몸이 차가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신이었을까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상당 부분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장 건강에 좋았습니다. 향기요법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따뜻한 환경은 배변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조선은 이 모든 것을 500년 전에 알고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생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왕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것을 이루는 길이니라. 세종대왕의 말씀이었습니다. 매화틀 하나에도 이런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1701년 인현왕후의 매화틀에서 나온 배설물을 확인한 내의원은 이 배설물에 독이 있습니다. 내의원 수의의 외침에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의 매화틀에서 나온 배설물이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이상한 색깔,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의는 즉시 알았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즉시 대비 마마께 아뢰어라. 왕비 마마께서 위험하시다. 그날 밤 궁궐은 뒤집혔습니다. 인현왕후의 처소는 봉쇄되었고 모든 음식과 약이 검사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비께 올린 약첩 속에 소량의 비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숙종의 노여움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의 측근 무녀가 약방 나인을 매수해 독을 섞었던 것입니다. 만약 청소상궁이 배설물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인현왕후는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비상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즉사하지만 소량을 장기간 먹으면 서서히 몸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병으로 위장될 수 있었습니다. 매화틀이 왕비 마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남아있는 수의의 말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대소변 기록으로 발견된 독살 시도는 최소 15건이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 직후의 일입니다. 폐위된 광해군의 후궁 중 한 명이 새로운 중전에게 복수를 시도했습니다. 음식에 수은을 섞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발각되었습니다. 왕비의 배설물에서 특유의 금속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은의 냄새이옵니다. 당시 내의원 의원이었던 허준의 제자가 알아챘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각종 독극물의 증상과 징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설물의 색깔 변화, 냄새의 변화, 모든 것이 진단의 근거였습니다. 매화틀은 단순히 건강관리의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권력 투쟁의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1674년
명성왕후 시절의 일입니다. 왕비의 배설물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설사가 계속되고 혈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니라 스트레스 이유입니다. 내의원의 진단이었습니다. 당시 왕비는 남인과 서인의 당쟁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장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의원의 처방은 약이 아니라 휴식이었습니다. 왕비는 한 달간 정사에서 물러나 요양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상태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에서 이미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상궁들 사이에도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것은 엄청난 정보력을 의미했습니다. 1720년 경종 시절의 일입니다. 왕비의 청소상궁 2명이 대립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명이 소곤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후사 문제는 정치적 폭탄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면 왕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너는 입을 다물어라. 이것은 내가 말할 일이 아니니라. 선배 상궁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궁중에서 비밀 유지는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왕비의 건강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1751년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비의 일입니다. 해경궁 홍씨의 배설물 상태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청소상궁은 즉시 알았습니다. 마마께서 잉태하신 듯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배변 패턴이 달라집니다. 경험 많은 상궁들은 이것만으로도 임신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후 해경궁의 임신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매화틀에 대한 감시도 있었습니다. 1800년 정조 시절 한 상궁이 왕비의 배설물을 몰래 외부로 빼돌리려 했습니다. 목적은 무당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비를 저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년, 감히 어디에 쓰려고 다른 상궁이 발각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군가의 배설물이나 머리카락, 손톱 등을 이용한 저주가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배설물 관리는 더욱 철저했습니다. 항아리를 봉인하고 운반 과정을 감시하고 매장 장소까지 비밀로 했습니다. 그 상궁은 곤장 100대를 맞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배설물은 무사했습니다. 만약 저주의식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왕비의 심리적 안정에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1834년 순조의 며느리인 신정왕후의 일입니다. 갑자기 혈변이 나왔습니다. 내의원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것은 치질이옵니다. 다행히 독은 아니옵니다. 자세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왕후는 오랜 시간 앉아서 정사를 보느라 치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좌욕과 연고, 그리고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 매화틀은 이렇게 500년간 왕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구했고 질병을 조기 발견했으며 때로는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작은 병기 하나가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현재인 2025년 국립고궁박물관. 전시된 매화틀 앞에 관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년 전의 유물. 오칠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매화 무늬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란다. 옛날에는 병기도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왜 병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조선은 작은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병기조차 예술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설물조차 건강의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품격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발전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정성을 잃었습니다. 빠름을 추구하다가 섬세함을 잃었습니다. 조선의 청소상궁들은 40년을 한 가지 일에 바쳤습니다. 단순히 병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한 상궁의 기록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귀해진다는 철학. 조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정신이었습니다. 매화틀을 만든 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간 병기를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예술이었습니다.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쓰임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워야 하느니라. 조선시대 공예의 정신이었습니다. 실용성과 신미성의 조화. 이것은 비단 매화틀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품에 적용되었습니다. 밥그릇, 수저, 베개, 심지어 빛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조선의 건강관리 시스템은 매우 과학적이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 관리, 배설물을 통한 건강 체크, 스트레스 관리, 위생 관리, 모든 것이 현대 예방의학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관리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조선은 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학이었습니다. 왕비들의 평균 수명도 이를 증명합니다. 조선 중기 이후 왕비들의 평균 수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았습니다. 60세를 넘기는 왕비가 많았습니다.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영양 상태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조기 질병 발견,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것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병기 하나도 함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요? 둘째,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병이 생기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프기 전에 건강을 돌보고 있나요? 셋째, 장인 정신입니다. 조선의 장인들은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빠른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2019년 한 연구팀이 조선의 매화틀을
현대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놀랍게도 냄새 제거 효과가 현대 변기와 비슷했습니다. 500년 전의 기술이 현대 기술과 겨룰 수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구팀장의 감탄이었습니다. 과학적 지식 없이도 경험과 지혜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의 힘입니다. 매화틀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조선의 왕비들은 불편했을까요? 혼자 용변도 볼 수 없고 항상 감시를 받고, 그러나 그것은 불편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기도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은 답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조선의 조상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 2024년 겨울, 그 매화틀은 여전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관심 있게 보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 매화틀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왕비의 매화틀. 그것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철학이었고 지혜였고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섬세함을 잃지 않는 정성, 장인 정신, 예방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병기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치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신들, 매화틀은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소중히 여겼습니까?